순위 발표 전에 잠깐 잡담을 좀 해보자면, 영화 각본이 아니라도 소설이나 웹툰 또는 다른 형식의 창작물도 얼마든지 영화화 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특히나 소설을 영화화한다고 할 때 솔직히 나는 부정적 생각이 먼저 든다. 문장의 묘사나 설명을 시각적으로 읽은 독자가 상상하는 작품과 영화처럼 영상으로 이미지가 주입되는 원작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간극이 존재한다. 소설로서의 작품은 완성도면이나 대중적 인기면에서 성공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화되면서 오히려 원작 소설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원작 소설을 읽지 않고 영화를 봤다가 소설마저 재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왜 없을까? 물론 그 반대의 경우가 오늘 소개되는 작품들일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영화화 저희가 들어왔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오케이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물론 경제적,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고 소설은 소설로서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로서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 순위 집계 방법을 설명해 보자면 2010년대에 개봉한 영화이기 때문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해리포터나 트와일라잇은 제외되었다. 개봉 전후 2개월 기준으로 교보문고 온 오프라인 도서 판매량의 상승률 순이다. 절대 판매량이 아니라 상승률이라는 점을 유의하면 된다. 그리고 본 영상은 영화의 원작이 무엇이고 개봉에 따른 원작 도서의 판매량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당 영화나 도서와 관련된 주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낭만서점 팟캐스트에서 잘 소개하고 있으니까 청취해보면 되겠다. 본격적으로 순위를 한번 살펴본다. 10위는 2018년 3월 개봉한 영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원작 그의 여름손입니다. 개봉 전후 도서 판매량 기준 대략 2,000부에서 8,000부 판매로 대략 4.2배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영화 개봉에 맞춰 리커버판인 일명 복숭아판도 출간되어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작품을 읽거나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복숭아가 뭘 뜻하는지 알 것이라고 하니까 리커버판의 표지가 더 적격인 건가 싶기도 했다. 9위는 영화 안녕 헤이즐이다. 2014년 8월 국내에 개봉했다. 그 원작은 존 그린의 소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다. 개봉 전 대략 2,500부 정도이던 판매량이 개봉 후 약 11,000부로 4.4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8위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만큼 많은 분들이 읽었을 타이 이야기다. 2002년 34회 맨부커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책과 영화를 봤을 것 같아. 책과 영화 모두 상당한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2013년 1월 국내에 첫 개봉을 했고 2018년 4월에 재개봉까지 했다. 개봉 전 1,500부 정도, 개봉 후 8,000부로 5.5배 상승률을 기록했다. 7위에 오른 영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다. 2012년 12월 국내 개봉을 했는데 개봉 즈음 민음사에서 5억 원 완역 시리즈가 나오기도 해서 독자들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다. 개봉 전 1,000부 정도에서 개봉 후 8,000부 정도로 7.2배의 상승률이다. 레미제라블은 책으로는 5권 정도의 만만치 않은 분량을 자랑하는 시리즈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배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대단해 보이기만 하다. 6위는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다. 2014년 6월 개봉했고 동명의 원작 소설은 열린책들에서 2013년 7월에 출간되었다. 도서 판매 상승률은 3,000부에서 26,000부로 8배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책은 2014년 종합 베스트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영화는 그만큼의 관객은 들지 않았다고 한다. 5위는 2014년 10월에 개봉한 데이빗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다. 원작은 길리언 플린의 동명소설이다. 개봉 전 700부에서 개봉 후 6,000부로 8.1배의 판매 상승률을 보였다. 4위는 오두막이라는 다소 낯선 영화다. 2017년 4월에 개봉했다. 원작은 윌리엄 폴 영의 동명의 소설이다. 종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일반 독자나 관객들에게 생소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럼에도 100쇄를 찍었다는 것은 해당 종교 신자들의 많은 선택이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개봉 직전에 100쇄 기념 특별 리커버판이 나오기도 했다.
판매량을 보자면 개봉 전 600부에서 개봉 후 5000부로 8.6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3위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이다. 원작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헛간을 태우다이다. 하루키의 국내 유명세에 비하면 비교적 덜 알려진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영화 개봉으로 알려지게 된 것 같다. 소설로서의 하루키 소설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하루키의 소설이 영화화되면 어딘가 흥행과는 거래가 좀 있어 보인다. 영화 상실의 시대만 봐도 영화 원작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감독의 역량 문제인지 좋은 소설이 꼭 영화적 흥행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 같다. 비단 하루키 소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설과 영화 그리고 글과 영상이라는 형태적 차이로 인한 작품 표현 방식의 한계가 아닐까 싶다. 판매량을 보자면 800권에서 대략 7000권으로 어쨌거나 9.3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2위는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다. 2010년 9월 30일 국내 개봉됐다. 원작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동명의 에세이다. 판매량을 보자면 1000권에서 12,000권으로 약 10.6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렇다면 1위를 한번 살펴보자. 2014년 9월 18일 국내 개봉한 메이즈 러너 1편이다. 원작은 제임스 대시너의 동명소설이다. 판매량을 보자면 300부에서 7000부로 21.7배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서 300부는 책이 발간된 후부터 개봉 전까지 약 2년간의 판매량이라고 하니까 영화덕을 톡톡히 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1편 개봉 시의 집계이며 영화가 2편, 3편 추가로 개봉했을 때는 판매량이 계속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2010년대 스크린셀러 판매 순위를 한번 살펴봤다. 스크린셀러라고 불리는 책들이 영화가 개봉되면 당연히 그 원작들이 많이 팔릴 텐데 과연 얼마나 팔리는지 궁금했다. 마침 교보문고 팟캐스트의 특별기획 방송에서 알 수 있어서 귀가 솔깃하기도 했다. 목록들을 보면 복불복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같고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가도 알 수 있었다. 영화화 한다고 모두 대박이 터지는 것도 아니긴 하겠지만 뻔히 보이는 판매량 증가를 보자면 제의가 들어왔을 때 거절하기란 쉽지 않는 게 당연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읽은 소설이 영화화 될 때 볼 마음은 없다.